자, 지금 이제 선생님들께서 제가 개인 지도하면서 선생님들 많이 만나고 있는데 숙제를 제가 와장창 내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숙제를 많이 내는 이유는 뭐냐면 느릿느릿 꼼꼼하게 보시지 마시고 빨리 보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공부는 속도예요, 속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불안하잖아요. 내가 이거 지금 딱 읽었는데 안 외워지겠지? 틀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다 외워졌는데 두 번, 세 번 더 보고 또 읽고 막 이러면서 시간을 낭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100% 가동이 안 되고 조금만 가동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부 속도가 이제 대부분 느린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엄청 많이 내면 저는 솔직히 숙제를 낼 때 다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제가 드리는 숙제를 다 할 수 있는 그 분량의 숙제를 다 할 수 있게끔 속도를 맞춰야 되는데 숙제를 대부분 다 안 해갖고 오세요. 근데 이제 개 중에는 막 밤새고 무리해갖고 해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막 잔인하게 선생님들을 막 잠도 주무시지 말고 완전히 무리해갖고 다 오세요. 다 해오세요. 그런 식으로 숙제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제 이 여름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한 분량을 보세요. 조금밖에 안 되면은 머리를 풀 가동시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한 분량이 많아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제 가끔 서울대 학부생들 만나서 이제 뭐 대화하고 그럴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은 저랑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요. 진짜 그렇게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은데 불안감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빨리 속도를 빼고 다시 보고 해야 그게 외워지고 이해가 되는 것이지 한 번에 그게 한 큐에 끝나버리고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빨리 빼세요. 빨리 빼시면서 반복을 여러 번 하는 게 좋고 제 커리큘럼 자체가 계속 반복을 시켜드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한번 쭉 볼 때는 다 몰라요, 다 몰라. 그걸 갖다가 세워라, 내워라 하면 앞에만 보다가 몇 년 동안 뭐 N수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끝까지 쫙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다시 와서 보면 내가 이거 아까 왜 몰랐지? 저번 날에 이거 왜 내가 몰랐지?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몇 번 돌리면은 외워지고 문제도 막 풀려요. 문제도 몰라도 막 풀어야 돼요. 어떻게? 제 강의 듣고 그냥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지 훈련을 막 다각도로 막 시켜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서 이대로 문제가 나와야 하느니라 이러고 있으면 누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N수 하는 거예요. 그래서 N수생 선생님들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N수 하는 게 너무 싫어요. 선생님들이 N수 하는 게 너무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N수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이렇게 막 다양하게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1년 동안 공부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놀리면 뭐해요? 막 치열하게 써야죠. 자, 그렇게 해서 치열하게 쓰는 방법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 공부 시간을 확보하시면 더는 공부를 못 늘려요. 막 거꾸로 매달려 자면서 공부하고 이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더는 공부 시간을 못 늘리는 한계 지점이 딱 있거든요. 제 생각에 지금쯤이면은 하루에 한 7, 8시간 하시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루 정도는 한 12시간씩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개인차가 또 있어요. 그 한도 내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되게 못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집중, 효율 이런 건데 제가 가장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그 공부 분량이 되게 많잖아요. 주로 제 공부 분량은 전부 문제 푸는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요,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그냥 그 옛날에 배운 방식 막 FM으로 문제를 먼저 다 풀고 막 내 힘으로 풀어가지고 아직도 나는 안 외워졌구나 다시 외우는 걸로 백하자 뭐 기본서 읽고 이러면요 진짜 N수의 지름길이에요. 그러시면 안 되고 이게 막 그 메타인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막 생각해갖고 나를 막 트레이닝 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식을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제 프로그램 따라오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개인 지도반 선생님들은 숙제 제가 많이 내주면 웬만하면 다 해오십시오. 꼼꼼하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를 쫙 해가지고 돌려갖고 오시면 이게 새로운 세상이 열릴 텐데
이제 그거를 못 하는 거죠. 점프를 해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떨어져서 내가 어떻게 될까 못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빨리 하루 동안 공부한 볼륨이 꽤 많아야 된다. 공부는 속도다. 그 점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제가 숙제를 많이 내니까 막 밤을 새고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제가 막 잠을 안 잔다 하니까 저 닮으려고 막 하시는데 저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부터 유아교육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잠이 오는 걸 잘 몰라요. 제가 요새 이제 좀 수면 관리를 하려고 어플 같은 거 다운도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 시간은 자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저는 4시간 이상을 자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 이상을 자면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막 워치 이런 걸 막 측정도 하고 링으로 측정도 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사가 잠만 자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잠을 그렇게 안 잘 거면 뭐 기계의 도움이라도 받으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제가 뭐 스트레스 측정도 되고 다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토요일 같은 때는 선생님을 막 16명, 17명 이렇게 개인 지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몇 시간이에요? 거의 20시간. 잠도 안 자고 막 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트레스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그렇고 스트레스가 없어요. 보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진짜 내가 느낀 대로 낮더라고요. 그리고 잠을 한 4시간 자는데 제가 되게 깊게 자는 거예요. 엄청 깊게 자고 그래서 탁 쓰러져 자는 거예요. 깊이 자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고 리프레시가 딱 되는데 몸은 조금 리프레시가 늦게 되는데 이 정신은 리프레시가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한 4시간만 엎어져 자도. 그래서 사실 저처럼 하시면 좋죠. 저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감정 같은 것도 컨트롤을 하다 보면은 왜 감정 컨트롤이 잘 되잖아요. 아, 이때는 기뻐해야지, 이때는 슬퍼해야지 막 이게 되는 게 이제 정서 지능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물리적인 IQ는 높지 않아요. 그런데 메타인지라든가 뭐 그런 기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중간에 브레이크 딱 할 때도 브레이크 저 그렇게 오래 하지 않거든요. 한 10분 브레이크를 하는데 리프레시가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동안은 공부를 완전 끊는 거예요. 공부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확 집중해서 하고 이런 스타일을 제가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혹시 따라할 분들은 따라 하시라고. 근데 당장 쉽게 되진 않을 거. 왜 따라 안 돼요? 왜냐면 저는 수십 년 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처음 하려니까 잘 안 될 수가 있겠지만 자꾸 들으면 돼요. 자꾸 듣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합격해요. 그 이유는 저를 보면서 많이 따라들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 내가 이지선이야 이러고 시험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지선이야 나는 이러면서 막 이제 시험 문제를 푼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일단 선생님들께서 잠은 웬만하면 줄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근데 일병행 유검함들의 경우에는 줄이시는 수밖에 시간이 안 나올 겁니다. 근데 너무 왕창 줄이지 말고 약간만 줄이시고 풀타임 선생님들은 잠을 안 줄여도 충분히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잠을 줄이지 마세요. 잠을 줄일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제 물리적 시간도 없거니와 이제 오래된 습관이에요. 저는 이틀씩 뭐 예전에 교수 때도 그 학교 평가 받거나 프로젝트 하거나 이럴 때는 막 그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그 데드라인에 일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밤을 많이 샜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교수들이 원래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고 있는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극악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며칠까지 뭐 안 하면은 뭐 학교 수십억 프로젝트가 그냥 무산되고 그럴 위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냥 평소대로 하시면 되고 대신에 확실하게 집중도를 높여주시는데 집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중간중간에 한 10분씩 브레이크를 줘야지 계속 공부하면서 맨날 저는 딴 생각해요. 이러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잠깐 브레이크를 하시는데 브레이크를 막 2시간, 3시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10분. 한 10분 동안에 저는 주로 이제 과일 같은 거 먹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과일이나 뭐 토마토나 이런 거 먹으면서 쇼츠 봐요. 쇼츠는 해봐야 1분짜리. 저는 원래 긴 건 잘 못 보거든요. 쇼츠 한 1분짜리 보면은 그거 아무리 봐도 한 서너 개 못 봐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뭐 토마토나 이런 거 한 개 먹고 쇼츠 이제 한 5-6개 보고 이러면은 공부는 완전 잊어버린 거죠. 이거에 막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거 서치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서치하다 계속 서치 3시간 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한 5분, 10분 이렇게 완전히 정신을 확 돌려가지고 다른 거 하게 그렇게 해서 다시 공부에 몰입하는 거고 그리고 주무실 때는 제가 권장하는 거는 제가 숙제를 엄청 많이 내는데 완전 지쳐 쓰러지기 직전까지 공부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쓰러져 주무시면은 제일 좋아요. 저는 그러란 얘기예요. 그리고 6일 동안 공부를 하시는데 치열하게 공부하시고 근데 일병행 육아맘 난 공부 못하는데 그 주어진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합격생 중에 일병행 육아맘 진짜 많아요. 그래서 풀타임들도 합격을 많이 하지만은 풀타임들은 그래도 조금 여유를 갖고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일병행 육아맘은 그럼 합격 못하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합격생 중에 풀타임도 많고 초수도 많고 일병행 육아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기 주어진 상황에서 하시면 되는데 진짜 합격생들이 많으니까 뭐 풀타임도 또 일병행도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다 합격을 초수 합격생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쌤들께서 그런 제한 조건은 없으니까 내게 주어진 한도 내에서 팍 쓰러져 잘 때까지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막 루틴을 열심히 돌리고 하루는 완전히 오프해서 머리를 팍 끊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렇게 마지막 날은 이게 번아웃이 돼서 쓰러지게 돼 있어요.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살면 안 그러고 그날 다른 날도 일주일 내내 난 기운이 남아 있다. 이거는 그래서 나는 공부를 놓지 못한다. 이거는 6일 동안 별로 열심히 안 했다는 반증이에요. 머리를 풀가동 안 시키면 그렇게 돼요. 머리를 완전 풀가동 시켜가지고 완전 집중해서 하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팍 쓰러지면 다시 리프레시가 되거든요. 자, 제가 얘기한 거를 다는 소화를 못할지라도 몇 가지는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공부에 너무 잠 안 자고 공부를 효율화시킬 생각을 하지 마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효율화시켜라. 잠 안 자고 막 시간을 늘릴 생각을 하지 마라. 공부를 효율화시켜라.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한계가 있어요. 늘릴 수 있는 시간은. 두 번째는 공부는 스피드다. 그래서 내가 오늘 공부를 했으면 분량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쬐끔 갖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으면 나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나 실제는 객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다. 자, 그래서 공부한 분량을 보셔야 돼요. 분량을 보셔서 그 분량을 맞추는 게 낫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오면 훨씬 잘한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 공부할 때 불안감을 내려놓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조금 끊었다가 쉬었다가 다시 몸풀 보도록 할게요.